오늘은 임철우 작가의 사평역이라는 현대소설 설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움을 주는 쌤의 한마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은 곽재구 시인의 작품 사평역에서의 일부를 작품 첫머리 인용하면서 시의 내용을 모티브로 하여 쓴 소설이다. 사평역의 대합실에서 막차를 기다린 인물들은 산업화 과정에서 힘든 삶을 살아가는 인물들의 대표적인 모습을 그리고 있다. 이들의 다양한 사연을 통해서 인물들의 쓸쓸한 내면 풍경을 그리고 있어 삶의 의미를 생각해 보게 한다. 그래서 산업화 시대 고단한 인물들의 삶에 대해서 살펴보는 현대소설이다 정도로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핵심 정리에서는 요 세 가지 정도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경입니다. 시간적 배경은 1970년대, 80년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고 이 시기는 아까 위에서 읽었듯이 산업화 도시화 시대라고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간적 배경은 시골 간역 대합실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점은 전자 작가 시점을 사용하고 있지만 조금 특징적인 거 있기 때문에 나중에 필기 내용을 한번 확인하면서 설명을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제는 간이역 대합실에서 나누는 삶에 대한 교감 정도로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서술상의 특징 한 번 더 자세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전제 작가 시점을 사용하고 있긴 하지만 역장의 시점으로 이야기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중심 인물을 따로 설정하지 않은 채 다양한 인물의 삶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현재형 시제를 사용하고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현장감을 느끼게 하고 독자가 작중 상황에 동화되게 하나가 되게 아니면 실제 그 상황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처럼 느낄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각 인물들의 회상의 사건을 과거형으로 서술하여서 현재 시점과는 구분되게 표현하는 것도 특징입니다. 감각적인 시적 표현을 사용하여 서정적인 분위기, 정서적인 것을 조금 강조해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춘심을 제외하고는 모두 무명, 이름이 없는 이름을 구체적으로 드러내지 않고 있어서 한 시대를 살아가는 평범한 인물들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는 걸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전체 줄거리 한번 읽고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평역에서 서는 기차는 연착이 되고 늦어지고 사평역 대합실에서 사람들이 막차를 기다린다. 대합실에 모인 사람들은 각자의 다양한 사연을 지니고 있고 사람들은 톱밥난로의 불꽃을 바라보며 각자 지나온 삶을 회상한다. 사람들은 2시간 늦게 도착한 막차를 타고 각자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게 된다. 자, 처음부터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속 깊숙이 할 말들은 가득해도 푸른색의 손바닥, 언손, 추위에 손이 얼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불빛 속에 적셔두고 쌤이 이렇게 화살표를 해두었죠. 이 화살표에서 색채 대비, 온도 대비가 느껴진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래서 삶의 애환과 고달픔을 해서 뭔가 사람들이 지쳐있다, 체념하고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막차는 좀처럼 오지 않았다. 자, 그래서 이 막차라는 것은 사람들이 기다리는 대상, 삶의 희망 또는 행복 정도로 상징적 의미를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별로 복잡할 내용의 것도 없는 장부를 마저 꼼꼼히 확인해보고 나서야 늙은 역장, 그래서 서술상의 중심인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역장의 초반부는 역장의 시선으로 인물들을 관찰하고 있는 게 특징입니다. 돋보기 안경을 벗어서 책상 위에 놓고 일어선다. 벌써 30분이나 지났군. 출입문 이쪽에 붙은 낡은 벽시계가 8시 15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그래서 기차가 연착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하긴 뭐 벌써라는 말을 쓰는 것도 새삼스럽다고 그는 고쳐 다시 생각한다. 이렇게 작은 시골 간역에서 제 시간에 정확히 도착하는 완행열차를 보기가 그리 쉬운 일은 아님을 익히 알고 있는 탓이다. 더구나 오늘은 눈까지 내리고 있지 않은가. 봄날에 물을 푼 강물이 흐르듯 반원을 그리며 유이 산모퉁이를 돌아 사라지는 철길의 끝을 보고 있느라면 모든 걸 다 마치고 평온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어느 노년의 모습처럼 퍽이나 안온하고 평화로운 느낌을 주는 것이다. 그래서 철길을 통해서 느낀 감정들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철길은 훨씬 앞당겨서 끝나 있다. 그러니까 그만큼 어두워졌다는 걸 이렇게 표현하고 있네요. 순등 불빛이 약해지는 부분부터는 차츰 희미해져서 가다가 흐물흐물 녹아버렸는가 싶게 철길은 더 이상 볼 수 없다.
그 저편은 칠흑 같은 어둠이다. 그래서 이 어둠을 통해서 이 사람들의 미래를 암울하다라고 암시하고 있습니다. 어둠에 삼켜져서 버린 철길의 끝이 오늘 밤은 까닭없이 늙은 역자의 가슴 한구석을 썰렁하게 만든다. 지금 대학실에 남아있는 사람은 모두 5이다. 5명의 이제 인물의 정서를 나중에 묘사하게 될 것 같습니다. 한가운데 톱밥 난로가 놓여 있고 그 주위에 3사람이 달라붙어 있다. 그래서 이 톱밥 난로의 기능, 의미가 상당히 중요한데, 첫 번째, 회상과 성찰의 매개체 또는 교감의 매개체로서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에게 따뜻함을 주는 위로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난로는 양철통 2개를 맞붙여 세우는 듯한 모습으로 그나마 녹이 잔뜩 쓸어서 그간의 겨울을 몇 차례 맞고 보내는지 헤아릴 수가 없다. 이따금 노인의 기침 소리가 났고 난로 속에 톱밥이 톡톡 튀어올랐다. 아이고, 산다는 것이 무엇이간디. 불현듯 누군가 나직히 매뱉었다. 자, 이 대사를 통해서 사람들은 각자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게 되는 매개체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톱밥난로와 이 대사 2가지가 자신의 삶을 성취하는 계기, 매개체 정도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말꼬리를 붙잡고 저마다 곰곰이 생각해보기 시작한다. 산다는 게 무엇일까? 자, 먼저 첫 번째 중년사내입니다. 이 중년사내는 이데올로기의 대립, 그러니까 정치적 또는 민주주의와 자유주의와 사회주의 간의 대립 속에서 자신의 신념을 지키다가 감옥에 갇혀서 얼마 전에 추록한 전과자입니다. 중년사내에게 산다는 일은 그저 벽돌다움 같은 답답한 일인 것으로 여겼고 있다. 햇빛도 바람도 흘러들지 않는 폐쇄된 공간, 그곳에 시간마저 아무런 흔적을 남기지 않는다. 이 작은 시골 간역을 빠른 속도로 무심히 지나가버리는 특급 열차처럼 사내는 그 열차를 세울 수도 탈 수도 없다는 걸 알고 있다. 그래서 빠른 속도로 변해가는 사회의 모습을 드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중년 사내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농부에게 생각에 삶이란 그저 누가 뭐래도 흙과 일뿐이다. 그래서 희망 없이 반복되는 고된 삶을 상징한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계절도 없이 쳇바퀴로 이어지는 노동, 농한기라는 겨울마저도 용적을 갚는 일과 농약값이며 비료값으로 시작해서 중학교에 보낸 큰 아들놈의 학비에 이르기까지 이런저런 걱정만 하다가 보내고 마는 한숨이 처리된지도 오래다. 자, 서울 여자에겐 그저 돈이다 세속적 가치를 의미하네요. 그녀가 경영하고 있는 음식적인 출입물을 들어서는 사람들은 모두 그녀에겐 돈으로 보인다. 어서 오세요. 입에 붙은 인사도 알고 보면 손님에서가 아니라 돈에게 하는 말일 것이다. 자, 뒷부분의 줄거리 생략된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적당한 후 고향집에 나가는 대학생. 자, 이 대학생 역시 독재정권 시절에 학생운동을 하다가 제적당한 무기력한 지식인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자신의 음식점에서 일을 하다가 돈을 갖고 도망친 사평대 잡기에서 내려왔던 서울 여자도 있었고, 서울 술집에서 일을 하다가 고향에 다가는 춘심이 술집 여자 정도 보시면 되겠네요. 사평에서 물건을 팔러 다니는 행상꾼 안학래 등 대합실에 모인 사람들의 사연이 각각 소개된다. 그들이 기다리는 야간 완행 열차는 2시간을 연착한 후에 도착하고 모두들 기차를 타고 뿔뿔이 흩어지고 늙은 역장은 난로를 독차지하고 대합실에서 편히 잠든 미친 여자를 발견한다. 그리고 그녀를 위해서 톱밥 난로를 가져다 부어주려 사무실로 돌아간다. 까지가 이 임철우 작가의 사평역이라는 현대소설의 내용이었습니다.